얼마 정도 모았습니까? 제 수중에 잡히는 돈은 거의 없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줄남 김경필 대표와 함께하는데, 대표님, 제가 지난 시간에 뼈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아, 그래요? 아직도 몸이 아파요. 아, 예. 네.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아프시다 그러면 맷집이 좀 이렇게 강하신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좀 잘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첫 대화가 5년에 1억 모으기 해서 월 130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서 네. 저축하자였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이제 저축만 하고 투자 같은 위험성 있는 것들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뭐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본을 모으지도 않고 시드머니라고 했던 최소한 1억 정도의 종잣돈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투자에 대한 그 위험 자산으로의 편입은 네. 자칫 이제 아예 이 자본을 모으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양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근데 들으면 아마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5년? 보통 사회생활 20대 후반 정도에 한다고 치고 5년이면 나 30대? 중반이네. 그것도 결혼해야 되고 뭐 30대 후반이라고 치면 또 40대 1억?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나 좀 빨리 더 많이 모을래. 투자하자. 투자하자.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저축을 강조하느냐. 저축이 우리가 재테크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를 안 한다. 왜냐하면 동기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한 5년, 6년 만에 1억을 다 모았는데 나만 2천만 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저축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이 동기들 1억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근데 운 좋게 네. 동기들이 만들었던 1억을 단박에 5배 성공을 해서 1억 네. 갔다. 그러면 이분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굉장히 자기 과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 해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세상 무서울 게 없고 일단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게 가장 투자에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과 땀을 안 흘리고 단기간에 성과를 냈던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는 게 많은데 네. 실례지만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운동할 때도 네. 저한테 뭐 닭가슴살 먹어라, 단백질 파우더 먹어라 하고 본인은 가서 김치볶음밥 먹고 짬뽕 먹고 오는 트레이너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테크라는 거는 세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소득을 높이는 거, 그리고 그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거. 이 세 가지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수익률을 올리는 게 재테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는 그 수익률을 올리는 거에 그런 시간 안 씁니다, 별로. 그러니까 뭐 아예 안 한다고 하진 않겠지만은 뭐 그런 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소득을 높이는 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더 성장 발전하는데 노력을 하고 계속 컨텐츠를 개발하고 대중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일의 시간을 늘리자. 그러니까 결국 소득, 시간, 수익률의 함수에서 수익률에만 전념하는 재테크보다는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이 있는 시간을 늘리는 쪽에 재테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축을 제가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사실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직장인들은 장기 투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장기 투자라는 것은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안 사고 노후 준비도 안 하고 아무런 뭐 이사도 한 번 안 가고 전세 자금 올려줘야 될 일도 하나도 없는 사람 정말 말 그대로 10년, 20년 나 이 돈을 정말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기 투자보다는 정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안 할 때라고 생각이 딱 판단이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과감하고 빨리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고 남들보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좋을 때는 당연히 덜 먹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결정적인 그 국내 주식시장 또는 뭐 미국 주식시장은 최근엔 없었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동성에서 전혀 돈을 안 잃게 되는 이 말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마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욕심이에요. 네, 욕심이에요. 예. 그리고 팔 때는 와 굉장히 많이 올랐네. 근데 못 파는 이유는 내가 팔고 더 오르면 어떡하지? 배 아파. 예. 예. 근데 그 마음을 버려야 돼. 내가 먹은 게 있잖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 단기 투자를 하는 소위 말하는 좀 메뚜기를 뛴다 그럴까? 그런 투자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저축을 많이 하죠 항상. 우리가 이제 예적금 들 때는 야 이거 우리 돈 언제 또 필요할지 모르는데 대소사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나도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하게 되는데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네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반박을 하시는 게 S&P 500이 지난 3년간 얼마나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저축이 어떻게 그게 되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통장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도 얼마나 안 나오냐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3년 전인 2022년도 1월 1일 날 투자해서 3년 후인 2025년 올해 1월 1일 날 꺼내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수익이 33.7%입니다. 엄청 뛰었는데요? 굉장한 수익률이죠, 사실은. 뭐 1억 넣어놨다면은 1억 3,370만 원 됐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네, 괜찮죠. 근데 이게 과연 3년 전에 1억 2억을 S&P 500에 넣고 3년 동안 그냥 꼭 참고 그냥 절대 안 뽑고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은 안 뽑고 3년을 붙잡고 버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대부분은 다 적립식으로 중간에 뭐 100만 원 넣고 200만 원 넣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3.7%라는 건 그냥 결과론적으로 허상인 수익률이고 실제로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계속 S&P에 500에 넣었다. 네. 그러면 수익률은 저축했을 때보다 약 1,500만 원 정도 초과 수익이 생깁니다. 3년에 1,5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뭐냐? 내가 150만 원을 그냥 정기 적금을 1억 모으기 해야지. 그리고 3년 동안을 넣은 사람과 마음 편히 넣은 사람과 마음 편하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 같은 거 안 보고 잠 편안하게 자면서 저축한 사람과 그 3년 동안을 매달 150만 원을 S&P 500에 넣으면서 얼마나 울었다 웃었다 이렇게 간 사람이 딱 1,500을 더 먹었다는 거거든요. 어우, 그러면 좀 얘기가 그러면 달라지는데요. 얘기가 달라지는 게 1,500이 작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1,500은 분명히 큰 거죠. 1년에 500만 원 저축보다 수익을 더 냈다는 건 대단한 거긴 한데 과연 1,500만 원이 내 인생을 뒤흔들 정도의 변화냐? 그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500만 원의 수익을 S&P 500에서 내려면 150만 원을 한 달도 안 거르고 36개월 동안 매달 S&P 500에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기적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치면 네. 밥 먹으러 갔을 때 이런 말 안 했을까? 야, 내가 살게 오늘. 아, 내가 살게.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아유, 내가 오늘 살게. 뭐 이런 거 했겠죠. 했겠죠. 그 다음에 차를 또 바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쉽게 예, 들어온 지금 거는 S&P 500에서 지금 엄청 예. 달리고 있는데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경제학에서는 자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자신의 자산의 평가 금액이 올라가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마음 편하게 그냥 적금을 150만 원씩 3년을 했던 분은 그냥 뭐 어차피 난 받을 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저축하고 그렇죠. 평상시처럼 아껴 쓰고 알뜰하게 했을 텐데 네. 괜히 그 S&P 500에 넣어서 돈이 이렇게 좀 쫙쫙 올라가니까 그쵸. 기분이 좋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뭐 좀 쓸 거 더 쓰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S&P 500에 지난 3년간 저축보다 투자했던 것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앞으로도 지난 3년간에 나타났던 상승장이 그대로 나타난다. 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많은 예.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지난 3년간의 성과를
6개월 단위로 쪼개 보면은 6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 3년이니까.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그 6번 중에 2번 하락하고 4번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3년도 하락이 2번은 나온다는 거죠. 네. 상하, 상하, 상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뒤에 나오는다라고 해서 상상, 하상, 하상.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지난 3년 동안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이 5.6이에요. 네. S&P 500이. 그러면 이번 앞으로 3년도 올라갈 땐 5.6 올라가고 떨어질 땐 5.6 떨어진다라고 해서 딱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당연히 종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종가는 똑같은데 똑같이 150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게 1억을 시작점에 넣고 끝날 때 찾아 쓰는 거였다면 수익률이 똑같은데 예. 매달 넣는 매달 거니까. 넣는 거는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 그렇게 커요? 굉장히 차이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2028년 1월 1일 날 찾는다. 지금으로부터 딱 3년 후. 네. 먼저 떨어지고 나중에 수익이 상승하는 경우는 같은 기간 저축한 것보다 202만 원 정도의 초과 수익이 생깁니다. 오. 202만 원. 예. 뭐 적은 건 아니죠. 예. 1년에 거의 한 70만 원 이상 초과 수익이 생긴 거니까. 근데 똑같은 종가인데도 먼저 오르고 나중에 떨어진 경우에는 네. 마이너스 59만 9천 원이 납니다. 정말요? 지수 마이너스가. 올랐다면서요? 네, 지수가 올라도 마이너스가 나요. 왜 그러느냐? 네. 초반에 오를 때 산 것들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기 떨어지니까.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적립식 투자의 원리는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쌌을 때 많이 살았느냐.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150을 저축한다고 지금 가정을 했을 때 음. 지금 3년 전에 나타났던 장이 그대로 상승장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최대 수익이 202만 원이고 잘못하면 60만 원 마이너스 평균이 130이라고 하면 그냥 속 편하게 그냥 정기 저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요 내용은 그냥 컨셉이에요, 컨셉. 예, 예. 그러니까 뭐 막 숫자를 가지고 막 지금 막 계산해 보시는 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결과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익률이 아니라 원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금 싸움이지 수익률 싸움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축을 하라는 얘기는 좋아요. 뭐 정기 저축을 하시든 뭐 S&P 500에 넣으시든 다 좋은데 꾸준히 해라. 아. 그러면 나는 저축도 안 하고 S&P 500도 안 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패배자예요. 아니 내가 돈을 원금을 밀어넣지도 않으면서 뭐 S&P 500 지수만 올라간다고 내가 돈을 버는 거는 그렇죠. 절대 아니죠.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저축이 됐든 투자가 됐든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레슨이죠. 첫 번째 교훈이고 예. 두 번째 교훈은 떨어졌을 때도 무심하게 용기 있게 계속 저축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용기 내서 그것을 원금을 투자해야 된다. 떨어지면 안 사고 싶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네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떨어지면 일단 공포감에 안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올라가면 봐봐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이제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는 내 미래 수익률 갉아먹는 거죠 지금. 아, 정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뛰어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들을 명언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게 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관상. 이 관상, 뭐 이 영화에 보면은 맨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지식은 사실 결과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꾸준히 이제 경제 상황을 좀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보느라고 사실 나무만 보느라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것만 보려고 해도요. 그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요.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이렇게 뭐 살펴보지 못하다 보면 네.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내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살아간다면 꼭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지표 중에 한 10가지 정도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눈으로는 다 보거든요, 누구나. 근데 눈으로 보면 그냥 마지막 봤던 숫자만 기억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 환율이다. 그럼 뭐 1,450원. 그러면 1,450원이라는 숫자만 기억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매일같이 내가 하루에 딱 3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다이어리 같은 데다 이렇게 적어보면 한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적어보면 기본적으로 금리 환율 주가를 봐야 되거든요. 금리 환율 주가. 그렇죠. 근데 금리 안에는 우리나라의 뭐 3년짜리 또는 10년짜리 시장 금리, 국채 금리죠. 그다음에 미국의 뭐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 그다음에 뭐 주가 지수라고 하면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또는 아니면 코스피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환율 같으면 $1 환율, 주요국 통화들 환율, 뭐 이런 것들 적다 보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예. 어떤 사람도 이걸 적을 때 그냥 적지 않거든요. 적으면서 어제 숫자를 보고 그 밑에다 적거든요. 그렇죠. 또 오늘 적으면서 어제는 얼마였고 엊그제는 얼마였는데 오늘은 얼마네?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서 이 10개의 지표들이 숫자로 보이질 않고 움직임으로 보여요. 흐름으로. 네, 흐름으로. 그러면은 이 뉴스에서 듣는 내용과 내가 지금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이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보여지면서 들으시는 뉴스도 조금 입체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선택지가 좀 여러 개 놓일 거 아니에요. 이걸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뭘 선택할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그건 뭐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내 내일.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긴 한데 너무 준비 안 되고 섣부른 창업이라든지 사업은 좀 사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평상시에 본인이 경영적인 마인드나 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사업가적인 기질이라는 게 그냥 커지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예전에 이제 2층 버스를 한동안 많이 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네. 2층 버스를 타면 이제 좌석수를 자연스럽게 세보면 70석이 넘더라고요. 그 70석을 다 채우게 되면 그게 이제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2,800원인데 네. 2,800원에 70명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왕복하면 얼마의 수익이 나오나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걸 생각하셨어요? 네,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버스가 가격이 얼마인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 버스의 감가 기간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돌리면은 손익분기점이 몇 년 안에 돌아올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가면 뭐 에펠타워 그려져 있는 그런 파리 빵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예. 근데 가게 되면 빵만 사갖고 오는 게 아니라 쓱 한번 보면은 사장님 보이고 제빵사 한 2명 있고 아르바이트생 몇 명 있는데 저 인건비가 대충 얼마 되겠다 이런 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보통 보면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 정도 상권이면 그 정도 크기에 얼마 임대료인지는 딱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임대료 내고 저 빵이라는 게 보통 본사에서 50에서 60% 가져가니까 남는 걸로 인건비 빼고 비용 빼면 얼마 남겠구나 이런 생각만 해본 적이 빵을 있거든요. 몇 개 팔아야겠구나. 아, 그럼요. 나한테 과연 사업가적인 기질,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는 다 결국 돈이 되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저거는 과연 얼마나 돈이 될까? 네. 저거는 얼마나 돈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봐야 지금은 뭔가 내 업무에 갇혀서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보고 있지만 세상에 큰 바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좀 큰 사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것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부자는 말이죠. 절대로 재테크를 통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산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되고 내가 산 코인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거고. 예. 이 세상에 5대 부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나 뭐 제프 베이조스나 뭐 레리 앨리슨,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샀던 종목이 올라서 부자 된 사람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은 주식해서 부자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성장을 한 거지. 그렇죠.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뭐 주식 이거 종목 사가지고 부자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평일의 승부를 봐야 돼요. 평일에 근무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평일이 좋아요, 주말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 당연히 주말이 좋지. 주말이 좋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세계 5대 부자한테 물어봤거든요. 똑같이. 이분들은 주말을 싫어합니다. 왜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일요일 저녁에 뒷목이 뻣뻣해 본 경험이 있다다. 가슴이 답답하다. 내일 월요일이거든.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지금 과소비를 하고 있다. 왜냐? 과소비의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일상이 안 행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상은 왜 안 행복하냐? 지금 내가 일터에서 뭔가 성장, 발전, 유능해지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일터에서 자기가 하는 생업에서 유능, 발전, 성장을 하지 않는데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평일의 승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주말만큼 평일을 익사이팅하게 만든다. 그럼 뭐 대박 성공인데 뭐 거기까지는 안 바라고 네. 최소한 내가 평일에 일터에 나가서 5일 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내가 사실은 아무리 지금은 신입사원이라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난 지금 뭐 회사에서 뭐 요즘 열심히 복사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한 복사보다 오늘 한 복사가 더 잘하고 오늘 한 복사보다 내일 한 복사가 더 잘해야 돼요. 속도도 빨라지고. 네. 뭔가 이렇게 성장 발전하고 좀 나아지고 발전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일이 괴롭지 않고 그래도 뭔가 내가 발전하는구나. 이게 돼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사실 뭐 행복할 것 같고 자기 개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무언가 노력을 맞아요. 할 때 더 성과가 좋을 수도 시간을 있겠네요. 다 주고 그냥 해라 그러는 것보다 이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자기 개발하고 운동하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여러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인생은 주말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평일에 승부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생업의 현장에서 유능해지고 성공하지 않는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결국은 재테크든 인생의 성공이든 같이 가는 거고요. 세상이 살면서 쉬워지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강해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20, 30대로 돌아간다면 직장을 빨리 안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에 딱 붙어 있어라. 그 직장에서 성공, 발전, 유능해지는 것도 못하면서 나와서 자기 일을 꿈꾼다?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월급이 주는 안정감이 있는 동안에 그 안전한 시간, 그 시간을 잘 세이브해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정년퇴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공이다라고 봅니다. 자, 경제 위기에도 전략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방법, 또 삶을 바꾸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돈의 숫자에만 연연하기보다는 성장이 목적인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도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경제 멘토로서 더 뜨거운 조언, 활약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클래스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로또가 여러분 850만 분의 1이라는 거 아시죠? 850만 분의 1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든 게 다 판타지예요. 판타지가 우리말로 허황된 거예요. 판타지 그럼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허황된 그럼 내가 여태까지 허황된 걸 쫓고 있었나? 현실로 돌아오셔야 부자가 되는 거지 이상과 꿈을 쫓는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